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성한 라인 내 한양대학교 전형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서강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성한 라인 중에서 가장 적은 모집 인원을 보유한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이기 때문에 에이, 서강대학교가 영향력을 미쳐봤자 얼마나 미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종종 목격하고는 하는데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경쟁률을 눈앞에 두고 보면 관심 없는 대학교도 모집 인원이 적은 대학교도 확실히 선호하지 않는 대학교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원 대상 대학교로 시선을 바꿔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동일라인 대학교 입시가 대부분 비슷한 느낌이라 선호도에 따라 수시 지원 전략이 갈렸던 예전과는 다르게 동일라인 대학교들이 각각 명확히 다른 입시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새로운 경향성이 발생할 것이 뻔한 2025학년도와 같은 연도는 그 흐름을 미리 인지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시 지원 전략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며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변화한 점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아도 학과 개편에 따른 자유전공 학부 무전공 느낌의 전공 몇 개의 신설한 사항을 제외를 하면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원 모집 단위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 제한 없음 사항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라 변경 사항이 아닌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자유전공 학부 무전공 느낌의 전공 신설 사항을 제외하면 정말로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석소장이 그간 여러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입결은 서강대학교 내부적 전형 요소로 인해서 변동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지원군 및 합격군이 겹치는 스카이에서 중경시 라인의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서강대학교의 2025, 2024,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3개년 인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정원의 계약학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자료를 살펴보시면 2024학년도에 들어서 기존까지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의 모집 단위로서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학과,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와 하나로 묶여있던 글로벌 한국 학부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혼자 떨어져 나와서 독립 모집 단위로서 모집을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아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모집 단위의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입결이 골 때린 상황인지라 우선은 참고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서강대학교의 자유전공 학부 무전공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서강대학교는 안 그래도 적었던 모집 인원을 더 쪼개고 쪼개서 없는 살림에 총 3가지의 자유전공 학부를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안 그래도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비 적었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더 줄어들면서 일반적인 모집 단위들은 예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선택 가능한 전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의 내용만 살펴보면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선택 시 글로벌 한국학부, 게페르트 국제학부, 인공지능학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고 전공 선택 시 제한이 없음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뒤에 전자공학과 등 공과대학 내 전공을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위에 서강학부 링크 내용이나 그 아래에 입학 가이드북의 내용을 보면은 각각 설립되어 있는 단과대학 내의 전공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헷갈리시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소장이 입학 초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전공 선택의 범위는 크게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즉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뒤에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일반 모집 단위 학생들처럼 입학한 이후에 다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 전공들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자유전공 학부라 해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어차피 2025학년도 기준 서성한 라인 유일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결국 비교과 상관없는 순수 내신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서 서강대학교가 국내 여러 대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다전공 제도를 도입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해당 3가지 자유전공 학부로 입학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결국 교육부 무전공 학대 정책에 호흡을 맞춘 명목상의 자유전공 학부의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해서는 오히려 자유전공 학부로 원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합격할 것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석소장의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입결 자료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제작된 것은 맞지만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가 모두 골때리기 때문에 꼭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합격 인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결 자료를 많이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충원 인원을 공개하지 저렇게 합격 인원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서강대학교만큼은 합격 인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초 합격 인원과 충원 합격 인원을 모두 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합격 인원에서 모집 인원을 빼야 우리가 아는 충원 인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지표로 충원율을 계산해야 옆에 충원율이 산출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에는 또 합격 인원에서 모집 인원을 뺀 충원 인원의 값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만 살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특히 입결 자료를 살피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충원율 계산 공식을 몰라서 합격 인원이 충원 인원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오해하기가 딱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만 보고 경영학부는 33명 모집에 합격 인원이 104명이니까 대충 3배수 넘게 돈다는 거구나 추가 합격 노리고 한번 가보자의 느낌으로 원서를 접수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200%를 살짝 넘는 수준이어서 당연히 불합격이 된다거나 같은 느낌인데요. 저걸 누가 헷갈려 싶어도 헷갈리신 채로 서강대학교 수시지원 전략을 세워놓으셨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매년 수없이 마주했던 사람이 석소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컨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인 작년에는 수시지원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2023학년도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에 충원 합격 순위랍시고 합격 인원에서 모집 인원을 뺀 충원 인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합격 인원이 그대로 들어간 바람에 막판에 솔루션을 받고 서강대학교 지원 의사 자체를 접으시며 수시 원서 낭비 한 장 안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물리학과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화공생명학과와 경영학부의 합격 인원 및 충원 인원 수치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사이에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경영학부를 보면은 33명 모집에 104명이 합격을 해서 실제 충원 인원은 104명에서 33명을 뺀 71명이 되어야 하지만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의 경영학부를 보면은 70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70명이 되었을 경우 충원율은 212.1%가 되어야 하는지라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의 충원율인 215.2%에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료의 출처를 고려했을 때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의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오늘 제작할 자료는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근거해서 제작을 해두었지만 석소장의 경험상 당연히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에는 별 차이가 없을 줄 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서강대학교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에 충원 인원 한 명 차이도 다른 대학교의 충원 인원 한 명에 비해서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니까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래 자료들을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걱정을 싹 걷어내셔도 됩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는 충원 인원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다분하고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공개하면은 간편할 것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 중 최초 합격 인원에 추가 합격 인원까지 반영해서 누구나 지원하게 하고 싶도록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최종 실질 경쟁률이라는 기묘한 수치를 공개해두었다는 점도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오류 사항들도 기존의 입결 분석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알아보기 쉽도록 다 연산 및 역산 과정을 거쳐서 넣어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상개념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급별 추천 인원 제한이 2배가량 늘어났다는 점과 교과 반영 방법이 소폭 변경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전형 구조상으로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핵심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고급별 추천 인원 제한도 20명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서강대학교 네임밸류를 생각했을 때 세계 영역 각 상등급에 없다시피 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완화가 되었다. 석소장의 콘텐츠를 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잡히시듯이 입결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 점을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교과 정성평가 없이 서강대학교 해당 전형에 2배에 가까운 인원을 모집하던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개편되며 세계 영역합 7등급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교과 정성평가 10% 적용이 된 만큼 정말 믿을 것은 내신밖에 없던 고내신 학생들이 서성한 라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널널한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입결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석소장이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설계 전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비교과고 상관없이 보내신 학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수시원서 접수 카드 6장 중 하나에 서강대학교를 고민하게 하도록 아주 큰 미끼를 걸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이 미끼의 가치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2024학년도였으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라는 완벽한 대체제가 순수 고내신 학생들을 다 끌어모았겠지만 2025학년도에는 그러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리서치 방식으로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변환해 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부의 경우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14명 모집에 102명이 지원해서 7.29대 1의 경쟁률이 산출이 된 것이고, 그 중에서 83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81.3%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산출이 됩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서 최초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에 추가 합격된 충원 인원을 모두 고려해서 반영된 수치라 제시가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인원 83명에서 최초 합격자 14명과 충원된 인원 65명을 더한 합격 인원 79명을 나누면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있는 최초 실질 경쟁률 1.05대 1이 산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2024학년도에 들어서 대폭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지원자 대부분이 충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글로벌 한국학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펑크가 맞습니다. 다만 그 펑크가 전형 구조상으로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글로벌 한국학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는 선호도가 낮은 전공 정체성과 2024학년도부터 독립 모집 단위로서 분할 모집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분할 모집에 야수의 심장을 갖고 도전한 도전의식이 투철한 20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16명이 없다시피 한 수준의 세계 영역 각 상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실패에 대한장 파티 느낌의 환상의 조합으로 발생한 상황인지라 2025학년도에는 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글로벌 한국학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학년도부터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에서 분할되어서 독립적인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2023학년도 자료에는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또한 최종 등록자 환상 컷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는 자연수 자리까지, 2023학년도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나와 있어서 다소 주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나타난 고급별 추천 인원 제한 완화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덕분에 2023학년도보다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도 충원율도 내신 및 환산 점수 기반 입결도 골고루 일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에게 각각 서강대학교가 갖고 있는 위상이 다른 만큼 상반된 경쟁률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 기반 최종 실질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이러한 전형 요소 변화를 간과한 채 막연하게 2023학년도 최종 등록자 내신 컷만 보고 지원했던 학생들은 모조리 싹 다 불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만 하고요.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고 모으기 중심 전략으로서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끼 삼아 보내신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다른 대학교로 탈주한 학생들은 보내주고 탈주하지 못한 학생
학생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믿을 것은 내신밖에 없던 학생들에게는 다전공 제도 등을 통해 학업 역량 및 성실성에 기반한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서강대학교의 전형 설계의 핵심이며, 나름의 소수정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서강대학교만의 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 당시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시피 서강대학교가 취하고 있는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가 아주 잘 적용되고 잘 드러나고 있는 전형인지라 변화 사항이 딱히 없습니다. 매년 모집 인원도 고만고만하고 전형 방법도 고만고만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향성도 고만고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매년 그렇다시피 각 모집 단위별로 경향성이라고 짚을 만한 수준의 변화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문과 학생들에게는 서강대학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고국제고 소속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하고 꽤 많이 합격을 한다는 점, 석소장의 경험상 일반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 및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에게는 서강대학교의 선호도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참고해서 살펴주시면 됩니다. 일반고 문과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 간혹 단순하게 입결 자료만 살피시고 서강대학교는 문과가 조금 약한가 하고 생각을 하시며 원서를 접수하셨다가 통수를 세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도 한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처럼 엄청난 규모로 작용하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강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입결 양상에 대해서는 석소장에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드린 말씀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하고요. 부디 오늘의 컨텐츠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살핀 채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랑 다를 게 없네 들어가 보자의 느낌으로 서강대학교 지원을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